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펜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요즘 낚시가 진짜 힘들죠. 작년에도 힘들다 소리 하고 해마다 힘들다 소리 하는데 지금은 진짜 더 힘듭니다. 저도 매번 출조할 때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이전 낚시에서의 그 셋업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들이. 날씨는 이렇게 좋아지고 벌써 장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잡기가 너무 어렵고, 물론 지역마다 낚시터 컨디션이 좋은 곳들도 있지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곳들은 굉장히 열악하죠. 물론 뭐 유명한 뭐 관리형 노지나 관리터나 그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이걸 크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두메지, 효촌지 등등, 좀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수지 있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형 뭐 그런 저수지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그곳에 일종의 낚시 환경이 조성되는 곳은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보통 분들이 다니는 일반적인 소류지들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용케 자기 동네 저수지들을 파악해서 냉장고라 그러죠. 그런 데서 몰래 낚시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동네도 제 지인들 보면 여기도 꽝 저기도 꽝 그렇거든요. 우선은 고기가 움직이는 저수지를 가야 됩니다. 고기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가서 꽝을 쳐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고기가 움직이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큰 고기 작은 고기 상관없습니다. 큰 고기가 있는 곳은요, 입질 빈도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끔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라도 지역은 보면 바닥에 있는 토종 알붕어들 사이즈가 6치, 7치 뭐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떡붕어들은 걸면 9치 이상, 뭐 엄청나게 좋은 환경이죠. 우리 동네는 상상도 못 합니다. 우리 동네는 요즘 7치짜리 붕어 잡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움직여주면 됩니다. 그게 어종 불문입니다. 토종, 떡붕어, 희나리, 심지어 잉어까지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건 찌가 움직이는 거죠. 어차피 이 물고기들은요, 공생하는 애들이거든요. 주도권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생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움직임을 보일 때는 대동소이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비슷한 모양도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큰 어려움 없고, 심지어 먹는 떡밥들은 더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위해서는, 연습을 위해서는 그냥 이렇게 찌만 움직여주면, 낚시할 여건만 되면 그곳에 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우선적인 건 연습장을 찾는 거죠. 연습장.
제일 중요한 건 연습장 찾는 거. 네, 그게 먼저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여러 연습장이 아니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요. 하나의 연습장에서 꾸준히 연마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를 연습할 게 많죠. 그죠? 투척, 밥달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기법에 대한 연습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뭐 기량을 익힐 수도 있고 떡밥 배합도 할 수 있고 근데 그게 낚시터가 어느 정도의 기반인지를 알아야 이 내가 지금 대입하는 것들이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를 구별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의 연습장에서 꾸준히 연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터 가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죠. 네. 위치방 분들이 관리터나 뭐 두매지 같은 관리형 노지를 찾는 이유도 최대한 변수가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낚시를 하려고 하는 건데 사실 거기에 늘 다니는 분들은 오히려 노지를 좀 가시는 게 좋죠. 그런데 일반적인 그 분들은 노지 다니시는 분들은 고기 움직이는 데부터 그리고 하나 잡으면 그곳에서 당분간은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절보다 활성입니다. 계절은 지금으로 하면 벌써 7월, 장마기, 또 좀 지나면 만수. 사실 지금부터 7, 8, 9 정도가 활성기 아닙니까? 최고조이죠, 최고조. 그런데 올해의 활성은 실제로 지금 제가 우리 동네에서 낚시를 해보면 활성이요 좀 괜찮다 하는 곳이 4월 한 중순 활성 그 정도입니다. 지금 7월인데 4월 중순이면 정말 곤란하죠. 그것도 괜찮다 싶은 곳이고요. 활성이 낮은 곳은 정말 초봄인 곳도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15척 초칭을 구사했잖아요. 근데 목줄이 60에 75이고 바늘 크기도 5에서 6호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겨우 먹어요. 겨우 사소히 줘가면서 이거는 이 계절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위에 타나에 잡어가 많으냐? 잡어도 없어요. 활성이 떨어지면 변화들이 그렇게 탁탁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잡어가 줄었고 집어가 안 되고 먹성 떨어지고 이걸 토대로 해야 되는 거죠. 잡어가 줄었다는 거는 밥 크기가 줄어야 된단 말이죠. 집어가 안 된다는 말도 과집어가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먹성이 떨어졌다는 말은 밥 크기도 줄어야 하고 배합도 예년과는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예년에는 그냥 양당구를 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양당구가 되게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잡어가 진짜 없는 곳이면 아직도 글루텐을 소량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경시 변화가 빨라지고 조정이 어렵죠. 밥 조정이. 그래서 그렇게 쓰지 못하고 후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지금이 낚시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잡어가 늘기 시작했는데 먹성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 하면 글루텐을 쓰면 휘둘리고 풀림도 부족해지고, 근데 먹이기도 어렵고 그냥 양당고를 하면 잘 안 먹는 거예요. 감자 넣으면 됐는데 감자 넣는데 입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글루텐을 좀 추가를 할까? 이렇게 하면 밥 조정이 안 돼요. 감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감 단품도 어렵고 글루텐 추가하면 컨트롤이 안 되고, 후를 추가하면 고기가 확산이 벌어지면서 상황이 나빠지고, 이러면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저수지에서 이 고민을 하면서 낚시를 하고 올해는 작년과는 다른 이제 과정들을 좀 밟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패턴을 읽고 이제 답을 좀 찾았는데, 제일 이제부터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채비의 변화입니다. 채비의 변화. 예년 같으면 당연히 1호 원줄을 썼는데 지금은 1호와 0.8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아사다나 할 때는 0.8에서 0.7을 씁니다. 노지이고 잉어도 있는데 그렇게 합니다. 낚시가 그만큼 까다로워졌고요. 부력은 뭐 상황에 따라 쓰시면 됩니다. 근데 부력도 낮습니다. 작년보다. 부력이 작년 대비 60에서 70% 수준? 제가 6월 말이죠. 6월 말에 제가 간 저수지가 희나리, 떡붕어, 토종붕어, 잉어, 갈견이, 참붕어까지 다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찌를 선택했는데 8척 아사다나를 했습니다. 근데 편남양을 8mm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16mm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았어요. 편남양이 적은 게 더 좋았어요. 16mm로 할 때는 목줄 길이를 40에 50을 하는데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는데 8mm를 하니까 35에 45로 맞출 수 있었습니다. 밸런스가 더 맞았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1.0이 조금 넘는 정도의 부력을 하면 40에 50은 돼야 맞았습니다. 바늘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당고형 바늘 4호에서 5호 정도 썼어요. 노지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년에 하던 그 방식대로 낚시를 한다, 그러면 뭐 원줄은 뭐 1호 그대로 하고 부력도 그 노지에서 막 고부력 많이 쓰잖아요. 고부력 뭐 고기가 많이 들어오거나 고기가 확연히 들어올 때는 고부력 써도 나오죠. 근데 우리가 있는 열악한 이런 환경에서 만약에 그런 부력을 쓰면 붕어가 일단은 지금 이 계절에도 불구하고 타나 이동을 잘 못합니다. 지금 자기 타나에서 밑으로 쫓아내려고 이걸 잘 못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부력이 안 맞으면 타격이 일단 갑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40에 50이나 35에 45로 구사하는 정도의 목줄 길이를 아스다나 뭐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20에 27, 27에 34 이 정도로 한다. 첫째, 입질이 잘 안 나오고요. 두 번째, 헛방 지옥에 빠집니다. 미칠 겁니다. 밥 조정을 해도 안 될 거고. 목줄이 너무 짧으면 입질도 없습니다. 그게 되게 웃기는 게 지금 떡밥 터치가 조금 안 맞아도 건드림도 없고, 목줄이 조금 짧아도 입질도 없고,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바람도 많이 불고 막 비바람에 찌는 막 난리를 치죠. 건드림 같은 거 읽어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채비 밸런스가 좋아서 확실하게 가져가 주는 거 아니면 공략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낚시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노지를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노지에서 많이 하는 12척 아사다나 1m권 한다 하면 0.85 원줄, 0.45 목줄, 바늘은 극야라즈 5에서 6호, 목줄 길이는 최소 35에서 45, 40에 50, 부력은 편남량이 1.0에서 1.2cm 정도, 이 정도가 아마 그나마 구사하기 괜찮은 거고요. 한 15척, 노지에서 제일 많이 하는 15척 이제 오키추 스타일로 2m권 노린다 합시다. 이게 일반적이니까요. 이러면 0.8에서 1.0 원줄, 목줄은 저는 0.4 씁니다. 네. 잉어 한 70 이런 거 걸리면 터지도록. 바늘은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6호에서 7호 정도 쓰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목줄입니다. 양단고 기준으로. 아랫바늘에 글루텐 달고 이러면 갈견이가 좋아합니다. 양단고 기준으로 하면 목줄 길이는 50에 65를 기준으로 합니다. 50에 65를 기준으로 하고 줄이면 45에 60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55에 70도 가능합니다. 단차를 좀 줄일 때는 48에 60, 그 다음에 뭐 50에 65 하면 될 거예요. 이거보다 짧으면 거의 얻어먹기, 뭐 운이 좋으면 지나가다 한 마리씩 얻어 걸릴 테고, 고기가 갑자기 막 집어가 확 되면 몰라도 보통 상황에서는 고기 잡기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긴 걸로 한번 15척으로 속구줄이를 한다. 수심 표준, 제일 표준 일반적인 3m 하면 저는 지금 목줄 길이를 40에 47로 하면 활성이 좋은 거고요. 45에 53을 많이 합니다. 바늘은 5호 정도, 6호 정도.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오키추 할 때 부력이요. 작년 같으면 제가 15척에 2m면 편남량을 한 4cm 정도 썼어요. 3.5에서 4 정도. 근데 지금 얼마를 쓰냐면 2.5에서 3.5를 씁니다. 근데 보통 2.5에서 3 정도에서 끝나버립니다. 부력을 못 올려요. 건드림이 다릅니다. 부력을 올리면 건드림이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속구찌리에서도 부력이 3m 기준이면 편남량 한 5cm 정도 그렇게 합니다. 막 올리지 않습니다. 대류를 버텨줄 정도, 텐션이 잡혀줄 정도 합니다. 그리고 깊은 수심에 잘 못 갑니다. 원래는 애들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21척으로 심주를 한번 해볼 생각인데요. 4에서 4.5m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편납량을 어떻게 하냐면 5cm 정도, 많이 안 줍니다. 15척에서 찌를 선택할 때 제가 요즘 그 미들 시리즈를 매일 쓰거든요. 이렇게까지 많이 쓸 줄 몰랐는데 원래 활성이 이렇게 되니까 부력이 높은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미들 튜브를 정말 많이 씁니다. 지금 미들 튜브는 부력이 높지 않아요. 부력이 높지 않고 작은 찌가 필요할 때는 스탠다드 심주 튜브를 쓰고, 그라스무크는 요즘 좀 덜 쓰고 있는 상태인데 미들 시리즈는 튜브, 그라스무크 다 씁니다. 다 쓰고 그렇게 해서 구사를 하고 있는데 미들 시리즈를 그렇게 많이 쓰게 될 줄은 몰랐죠. 멀리에 있고 움직임을 보기가 쉬우니까 미들 시리즈를 자연스럽게 쓰게 되고요. 속꽃줄이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튜브하고 그라스무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PC무크는 약간 저활성기에 더 많이 쓰고요. 지금은 튜브랑 그라스무크 두 개를 가지고 구사를 많이 하는 편이고, 심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다 씁니다. 심주 튜브, 그 다음에 PC무크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저는. 그 다음에 그라스무크 다 쓰는데 부력은 5cm 내외, 21척으로 4에서 4.5면 5cm. 이걸 제가 높여봤는데 높인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뭐 21척에 많이 높이면 5.5 정도, 네, 그 정도 선에서 구사를 하는 편입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부력이 줄고, 부력은 줄고 목줄은 길어지고 바늘은 작아지고, 작년 대비로 낚시하시면 아마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지금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채비 세팅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떡밥, 예전에는 그냥 오감 단품 아니면 오감척 노지를 기준으로요. 그 다음에 오감 GD 혹은 뭐 가루네바, 그다음 BB 혹은 오감의 척에 GD, 가루네바, BB 이렇게 구사를 주로 했는데 이게 충분히 됐습니다. 아사다나에서 뭐 오감 단품을 해가지고 그 공기를 이제 다 풀어헤친 다음에 다시 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손가락 끝에 몽글거릴 정도가 딱 되면 그거 가지고 조정해서 하면 웬만하면 구사가 다 됐어요. 근데 안 돼요. 지금 1m에서 2m권은 이걸로 다 됐는데 이게 안 돼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가쿠신을 추가하는 겁니다. 왜 가쿠신을 추가하냐면 처음에는 알파기형 같은 걸 해봤죠. 오븐 글루텐도 해보고. 근데 얘네 둘이는 조정이 어렵고 그 다음에 잡어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못한 거예요. 가쿠신을 왜 추구하게 됐냐면 떡밥의 터치나 밀도나 풀림을 다 맞췄는데 입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입질 빈도가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글루텐을 소량 살짝 뿌리거나 그렇게 해주면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점도가 좀 많지만 심남김이 좋고 후가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이 밥을 많이 함부로 만지지 않고 잘 컨트롤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게 가쿠신이었습니다. 했는데 진짜 놀랍게도 가쿠신을 넣으니까 입질이 딱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제가 가쿠신을 열심히 조정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BB를 사용하거나 GD를 사용해 봤거든요. 얘네도 다 써봤어요. 근데 가쿠신보다 효과가 적어요.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글루텐 세트를 하면요, 갈견이가 진짜 끝장 내버립니다. 갈견이 사이즈가 6치에서 7치 정도 되는데 영상에는 안 보여드리지만 그냥 넣으면 더블로 나옵니다. 난리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GD로 해봤는데 GD로도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얘네는 뭔가 더 만져야 돼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덜 만지고도 덜 만지고 유지가 되고 풀림 있고 무겁지 않고 심남김이 좋은, 덜 만져도 유지가 되고 풀림이 있고 무겁지 않고 심남김이 좋은 이 상태를 가지고 지금 그 저수지 붕어들을 보면요, 모든 저수지 떡붕어들이 신베라처럼 행동해요. 묵은 붕어가 아니고 막 그 저수지에 새로 들어온 애들처럼 적응을 잘 못하면서 그렇게 있거든요. 좋은 말이긴 한데 유지되고 풀림 있고 무겁지 않고 심남긴 좋은 거는 사실은 좀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경향의 떡밥들이 나왔죠. 가쿠신, 코우텐, 이게 이제 대표적인 떡밥이죠. 예전에 있던 가텐, 텐텐 같은 경향보다 더 점도는 더 많고 경시 변화는 늦출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떡밥들이 나왔고, 이걸 가지고 관리형에서는 이제 스고후 마하 같은 것으로 합체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지금. 근데 이 중에서 코우텐은 입자도 두껍고 번데기 가루도 많이 들고 했는데 가쿠신은 제가 써보면 생각보다 감자랑 상승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5감 400에 가쿠신 100 이렇게 쓰고, 아니면 5감 400에 척 50 가쿠신 100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척을 많이 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무거워지니까 활성이 떨어지는데 밥이 무거우면 좀 손해가 나거든요. 이렇게 하고, 물은 얘가 300, 얘가 뭐 한 3.5대 1 정도니까요. 30? 이 정도면 되겠죠. 근데 보통 좀 수분 많게 하려면 그냥 한 350 이렇게 넣습니다, 물을. 수분은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올해는 확산의 폭이 넓으면 안 돼요. 작년에는 이 정도였으면 올해는 이렇게 돼요. 그리고 본밥에서부터의 거리가 활성이 떨어지면 당연한 현상이지만 더 멀어졌어요. 단차가 벌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 더 벌어지니까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목줄을 40에 50을 했을 때와 40에 55를 했을 때 차이를 해보시면 압니다. 일본 영상들도 보시면 목줄이 점점 길어지고 단차가 벌어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 일부러 그러려는 게 아니고 잡는 방식을 찾아 들어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확산이 강한 떡밥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장마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는 아직 별로입니다. 별로. 무거운 떡밥도 별로입니다. 입자감이 큰 거 별로입니다. 자버가 설치기 시작하면 글루텐 들어가는 것도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답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요즘 주로 이제 사용하는 떡밥이 오감에다 가쿠신 넣어서 많이 사용하고, 찌는 미들 시리즈를 오키추에서는 진짜 미들 시리즈 거의 쓰고, 심주에서도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적정 부력의 수준에서만 구사를 하지 부력을 높이지 않습니다. 경향이 달라지면 적응을 해서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 거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고집의 결과는 꽝일 뿐입니다. 곡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오늘 알려드리는 것들을 숙지하셔가지고 좀 익숙한 낚시터에 가서 하나하나 대응해 보십시오. 대응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활성기 낚시를 하시다가 진짜 고활성기가 예년처럼 장마 이후에 오면 그때는 예년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찌를 보면서 맞춰 들어간다라는 생각만 해야지, 작년에 이 계절에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해야지, 뭐 안 되면 뭐 집에 가지, 뭐 그렇게 하면 그냥 맨날 그 모양입니다. 한번 변화에 적응을 해 보십시오. 낚시가 좀 더 재미있어지실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